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요즘 2차 전지가 좀 가격이 이제 신통치가 않아가지고 주식이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3자가 볼 때는 그냥 뭐 당연히 오르는 주식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비트코인 2천만 원 할 때, 제가 비트코인 2천만 원 할 때 샀었거든요. 근데 2천만 원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2천만 원이 이게 500만 원 될 수도 있을 텐데 걱정이 막 되는 거야. 또 뭐 신문 기사에 보면은 뭐 휴지 조각이 된다. 뭐 워런 버핏은 3만 원에도 안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쫄리잖아. 근데 옛날에는 5천만 원도 싸 보였는데 2천만 원은 이거 너무 헐값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도 이상하게 좀 몰빵해서 사면 되는데 안 샀지. 많이 조그맣게 안 샀지.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1억인데도 막 사람들이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2천만 원일 때는 또 안 사요. 마찬가지로 이제 에코프로네 뭐 LG 엔솔이네 이런 것들도 나중에 막 3배, 10배 됐을 때는 또 그때는 또 막 산다고 난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또 못 사요, 또. 못 사. 삼전도 5만 8천일 때는 막 서로 안 살려고 하다가 지금 뭐 8만 원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뭐 10만 원 대에서 이제 사는 거야. 5만 8천에서 샀으면 벌써 2배인데. 응? 만약에 10만 원 되면.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내가 이걸 살만하다. 아무리 가격이 뭐 요동을 쳐도 내가 이걸 살만하다라고 할 때 그 살만하다는 느낌을 가장 확실하게 주는 방법은 뭐냐면, 업계의 1등 기업이라는 것을 각인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뭐 그게 뭐 휴지 조각이 되든 뭐 하든 그게 어쨌든 코인 중에서는 가장 1등이잖아요. 1등.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모르겠고, 뭐 이더리움이 예를 들면 뭐 코인이 예를 들면 뭐 에코프로라면 뭐 이더리움은 뭐 금양 정도 되나요? 아무튼 맞습니까?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맞으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주식도 이 업계 1등이면은 일단 이게 손해는 안 보는 것 같아요. 뭘 사도.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상장 기업이든 아니든 업계 1등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늘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업계 1등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이제 지금 2차 전지가 1등이잖아요. 뭐 그건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학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1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쨌든 언론기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1등이 왜 중요하냐? 그냥 이제 회사에 다니는 입장에서,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뭐 금융권이든 일반 기업에서 다녔던 입장에서 봤을 때, 업계 1등이 왜 중요한가? 이거 보니까, 일단 업계 1등이 되면요, 그게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일단 경영이 되게 편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훨씬 줄어. 훨씬.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뭔가 순탄하게 딱 가는 회사면 어쨌든 좀 리스크가 적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왜 이게 순탄하냐라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가격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맘대로 올릴 때는 확 올려가지고 많이 이익을 내든지, 또 내릴 때는 주변 2등, 3등, 4등이 막 따라올다 그럴 때는 또 확 내려. 그래가지고 그냥 2, 3, 4등을 완전히 고사시키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이 그냥 수익만 내는 도구가 아니라, 후발업체들을 컨트롤하는 도구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1등 업체입니다. 그 1등이라는 것은 이게 기술력이 1등일 수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마켓시어나,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하고, 그리고 업계에서 커스터머들이 느끼는 바로 그 인지도죠. 그러니까 저기서 저렇게 하면은 따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영향력이 1등인 그 회사가 바로 업계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LG 엔솔이든 뭐 SK온이든 뭐 삼성 SDI든 에코프로든 뭐 포스코 홀딩스든 뭐든 이 사람들이 그냥 1등 군에 딱 있어야 된다고요. 1등 군. 그것도 아주 넘사벽의 1등 군. 뭐 우리가 아이비리그 같은 거 대학으로 따지면은 아이비리그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비리그.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거기 안에서는 이제 뭐 그게 그거지.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스탠포드나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유펜이든 뭐든 자기들끼리는 그냥 뭐 서로 잘했다 그러지만 남이 봤을 때는 그냥 다 1등 군인 거야. 물론 거기서 또 넘사벽의 1등이 제일 좋겠지. 그 넘사벽의 1등도 결국은 한국 기업이 하는 거죠. 한국 기업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업계 1등이라는 것을 자꾸 이제 주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예를 들면 뭐가 좀 앞이 불확실하고 뭐 2차전지 전망이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막 신문에 계속 나올 때도 어쨌든 전망이 안 좋은 건 그 1등 기업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전체 그 산업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좋아지는 걸로 턴을 냈을 때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온 것은 1등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다른 거는 뭐 못 치고 올라오더라도 1등 기업은 무조건 치고 올라온다.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지면 무조건 치고 올라오는 수밖에 없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1등 업체가 주는 신뢰감입니다. 그 1등 업체는 결국은 이제 가격 결정력. 그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1등의 어떤 베네핏이죠. 그 다음 이제 베네핏이 뭐냐면 이제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거지. 마치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원래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게 그래픽 카드 1등이라는 것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AI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픽 카드용 AI 반도체에서 가장 이제 용이하게 쓰는 것은 GPU다라고 지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뭐 그거 맞긴 맞는데 또 아닐 수도 있대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확 쏠림 현상이 있는 거야. GPU가 가장 AI 반도체에서는 적합하다. 그런데 GPU를 가장 많이 만드는 게 바로 엔비디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격 결정력은 이미 가지고 있고 가격 결정력은 이미 가지고 있고 트렌드 선도까지 해버리니까 엔비디아가 이게 천문학적인 돈을 이 매출을 팔아서 버는 것도 있겠지만 주가로 그냥 돈을 벌어버리는 거죠. 주가로. 그러니까 돈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 돈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더더욱 모든 판매처나 이런 것들이 다 엔비디아로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형성이 돼서 1등은 그냥 1등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엔비디아처럼 갈 게 앞으로 그 LG 엔솔이든 삼성 SDI든 SK온 이런 회사들이 다 올 것 같아요, 이게. SK온은 좀 모르겠어. 요즘 SK온은 그렇게 좋은 평판을 못 받더라고요. 적자가 되게 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 잘 모르는데 이제 2차전지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를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그것도 한번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업계 1등 이게 이제 결국은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정말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는 입장에서도 1등은 되게 편해. 거기 다니는 직원들도 편하고, 그러니까 1등 유지하기 쉽지 않잖아 이러지만 1등 유지하는 게 1등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업계가 아직 성숙하지 돼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1등을 만들어 놓는 그 노력이 업계 나중에 성숙되고 나서 1등 따라가는, 예를 들면 우리가 1등을 놓쳐가지고, 예를 들면 CATL이 1등이 돼버렸다든지, 또는 뭐 파나소닉 같은 게 1등이 돼버렸다고 이러면은 엄청나게 이제 그 노력에, 지금 노력에 거의 한 100배를 해야지 이제 그 1등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따라가는 것도 고사하고, 1등을 그냥 따라가는 2등의 노력도 지금 노력에 거의 100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노력만 하면, 지금 노력만 하면은, 지금만 열심히 하면, 그래서 1등을 만들면 훨씬 더 쉽게 용이하게 주가도 어떻게 보면 주가도 받쳐주고 그리고 기업의 1등을 유지하면서 경영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차 정부에서도 좀 도와줘라. 기업 1등 기업이 될 수 있게끔 좀 옆에서 막 지원을 해줘라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정부도 그때 가서 예를 들면 뒤늦게 지원한다 그러면 더 힘들어요. 요건 욕대로 먹고 언론에서 왜 때 늦게 이렇게 했느냐.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SK한테 좀 뺏기고 나서 별별 욕을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한 거는 싹 다 필요 없고 10년 동안 돈 벌어먹은 거는 다 없어져 어제 내일 눈같이 다 녹아버리는 거고 지금 돈 못 벌고 지금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그냥 경영진 이하 이재용 회장까지 다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장 지금은 우리가 업계 1등,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그런 미래 산업주,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 다른 나라는 뭐 2차 전지가 뭐 이게 1등이 아니겠지. 근데 우리나라에게는 이 2차 전지는 반드시 1등으로 유지해야 되고 그것도 초격차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떻게 보면 정부도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업계 1등, 정말 지금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뭐 주가가 이런 것들 좀 어렵고 반도체나 이런 것 많이 올라가는데 2차 전지는 지금 막 안 올라가니까 상당히 막 괴로워하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을 좀 가다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너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뭐 박순환 작가께서도 좀 예를 들면 뭐그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막 이렇게 옛날 막 쭉쭉쭉 오를 때처럼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는 오히려 박순환 작가 같이 이제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보다 저처럼 이제 비전문가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왠지 될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비전문가지만 전반적인 지식과 상식이 있으면서 또 기업에 종사하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 얘기 들어가면서 뭐 언론계라든지 또는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정부 요인들한테 이렇게 들어가면서 듣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더더욱 객관적이 되는 거지. 특히 내가 그 주식을 안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빌어야 뭐 이렇게 막 되게 드는데 뭐 솔직히 떨어져도 그만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돈 있으면 정말 왕창 사놓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어요. 예, 돈 있으면 너무 사놓고 싶다. 비트코인도 솔직히 비트코인을 좀 팔아가지고 2차 전지를 좀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이게 또 더 오를 것 같아. 예, 더 오를 것 같은 거야. 요즘엔 솔직히 얘기하면 집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이렇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옛날만큼 그렇게 수익률이 나지도 않고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도 뭐 분담금이나 뭐냐 엄청 많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재건축에서 막 떼돈 벌려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 현금이 있으면 2차 전지 주식 사거나 비트코인 사겠어요, 저 같으면. 예, 딱 두 개. 2차 전지 아니면 비트코인. 반도체 아니면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예? 2차 전지를 비트코인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이더리움 정도로 생각해서 2차 전지 반도체를 7대3으로. 예, 7대3.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7대3.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좀 처분해가지고, 싹 그냥 2차 전지에다 몰빵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꿀뚝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거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데, 또 이게 포트폴리오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저희, 이 근성,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 LG 엔솔 같은 거 그냥 싹 그냥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거,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지금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막 들어요. 이런 느낌 들 때 꼭 보면 나중에 보면 엄청 올라 있더라고요. 제가 인생 살아보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이런 느낌. 이거 지금 근데 막 못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후회하고 이런 느낌.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비트코인도 지금 안 파는 이유가 비트코인도 더 약간 느낌이 그래. 왜냐면 이게 비트코인도 다른 코인은 솔직히 관심 없어요. 왜 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행적인 것 같고 다른 작품. 이건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원래 하던 거니까 2차 전지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공신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돈 지금부터 생기면 무조건 2차 전지를 사겠다 이런 생각이 100% 드는 상황에서 업계 1등이 왜 중요하냐 업계 1등 코인 시장 1등은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 시장 1등은 무조건 2차 전지다 이거는 뭐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든다는 거.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2천만 원대 더 많이 사둘 걸 후회되는 이 마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업계가 불황일 때, 업계가 불황일 때 이때 2차 전지 많이 안 사둔 거에 대한 후회를 반드시 하실 거다. 반드시. 지금 100%야 될 것 같아. 100%. 지금 뭐 예를 들면 뭐라도 처분해서 빨리 사야 돼. 나 지금 차를 좀 팔아서 살까 생각도 들고 막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확고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영상 보시는 어떤 2차 전지 투자자들이라든지 또 어떤 이런 분들은 더 힘을 내시고 저의 얘기를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요즘에 이제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총선도 사실 좀 잘 돼서 영향력이 돼서 좀 좋겠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2차 전지 관련되거나 또는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좀 더 많은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부분이 확실히 정치 감각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본인은 훌륭한 것 같은데 신선하고 좋은데 감각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정치적 감각이 난 게 아니고요. 상당한 멀티가 돼야 돼요, 정치인은.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제 거기에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데 이제 멀티의 생각을 좀 못하는 거지, 멀티. 왜냐면 이게 저도 이제 기업에 있다가 잠깐 이제 선거 캠프에도 좀 있고 정치권에도 좀 있고 해보니까 기업하고 정치, 또는 공무원 이런 기관에 있는 거하고 정치는 뭐가 다르냐면, 어쨌든 어떤 기관이나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집중력이 결국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정치는 가보니까 어떠냐면 ADHD 같은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기업에다 갖다 놓으면 완전히 일 못하고 거의 또라이 같은, 그러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업에서는 인정 못 받을 사람들이 정치에서 엄청나게 인정받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MB가 기업에서 그렇게 막 날고 기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니까 뭐라 딱 하냐면 외계인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여기서 밥 먹고 사냐. 기업 같았으면 다 그냥 워크아웃 당할 사람들, 다 구조조정 당할 사람들이, 정치인들은 막 그냥 박수 받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권역이 다른 거지. 권역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도 좀 이제 정치인으로서 멀티가 좀 되려면 이런 2차 전지라든지 또는 미래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멀티가 좀 되셔야 되고, 특히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시야가 좀 아직도 없는 것 같아. 그 부분을 좀 더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그 우를 범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이 공매도 이런 것들도 2차 전지 투자자들 중에서 박순혁 따랐던 몇몇 이 정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투자자뿐만 아니라 웬만한 투자자들 공매도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공매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유난히 이제 2차 전지 하신 분들이 더더욱 공매도에 대해서 치를 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잘못해주고 있는 것 같아. 누가 어드바이스를, 업계 1등이라는 것도 이제 지금 2차 전지가 1등인지도 가물가물하고 잘 모르는 거야. 사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2차 전지인 것보다 요즘 그게 뭐 업계 1등, 세계 1등 이런 생각 안 해. 반도체도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가 1등일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 그냥 36메가디램 어쩌고 이런 거 만들 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그냥 어디 하청이나 받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눈 딱 떠보니까 1등이 돼 있잖아. 그거하고 똑같이 돼 있는 거야, 나중에. 그때 가면 이게 정치권이든 국민들은 1등이 되고 나야 1등인 줄 알아요. 1등, 그렇게 1등 된다고 할 땐 또 몰라. 그래서 업계 1등을 미리 알아본 사람들, 지금 특히 2차 전지 이런 분들의 더더욱 더 공매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정치권,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금 그 부분에서 눈이 좀 약간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민주당은 아예 그쪽하고 같이 이제 좀 더 각성해야 될 당이고, 국민의힘은 좀 지금 일단 말을 꺼낸 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결말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염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총선 때까지, 총선 이후라도 공매도 관련돼서 좀 더 획기적인 정책을 더욱 많이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